여러분들께서는 추풍상막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풍상막이란 가을바람이 황량하고 쓸쓸하게 분다는 뜻으로 예전에 권세는 간 곳이 없고 초라해진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예전에 권세는 간 곳이 없고 초라해진 선수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길었던 요리스와의 동행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요리스가 올여름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고 토트넘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리스는 10년 넘게 토트넘 골문을 지켜온 베테랑 수문장입니다. 그는 지난 2012년 올랭피크 리옹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하자마자 주전으로 활약했고 놀라운 반사신경과 뛰어난 선방 능력으로 2015-2016 시즌부터는 주장 완장까지 차고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토트넘에는 여러 골키퍼가 있었지만 주전 자리는 언제나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1년 동안 모든 대회를 통틀어 44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요리스의 초기 이적료가 1000만 파운드, 한국 돈 167억 원 정도였기에 몸값을 생각하면 토트넘 최고의 계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시간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요리스는 올 시즌 리그 25경기만 뛰고도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중 실점으로 직결되는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질렀고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던 발밑 능력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요리스와 이별을 결심했는데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요리스가 이대로 떠날 경우 지난달 뉴캐슬전 1대6 충격패가 마지막 경기라는 점입니다. 당시 선발 출전한 요리스는 전반 21분 만에 5골을 내주며 와르르 무너졌고 엉덩이 부상까지 겹치며 하프타임에 교체됐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꿋꿋이 팀을 지킨 요리스의 마무리로는 너무나 굴욕적인 경기였습니다. 현재 요리스는 사우디아라비아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요리스가 이미 토트넘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는 2024년 여름까지 계약돼 있지만 곧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사우디로부터 현재 연봉의 3배에 달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도 요리스의 대체자를 점 찍어놨습니다. 바로 브렌트포드의 라야 골키퍼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요리스의 대체자인 라야 영입을 준비하고 있고 요리스는 다가오는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브렌트포드 소속인 라야는 신장은 작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선방 능력과 더불어 현대 골키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요리스의 발밑이 불안했던 탓에 최후방부터 공격을 전개하기 힘들어했는데 라야가 합류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리스 골키퍼가 마지막 대패로 인해 초라한 퇴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케인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전 토트넘 선수 데니 로즈가 케인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대화를 회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케인은 소속팀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태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지나면 토트넘은 케인을 이적료 없이 놓아줘야 하는데 재계약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케인의 미래를 두고 무수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지만 경력 내내 주요 대회 우승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리그컵과 FA컵 등 국내 컵 대회조차 들어올리지 못했기에 우승을 위해 시즌 종료 후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 현지 전망입니다.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최전방 공격수 영입을 원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갈망했던 케인이지만 현재 맨시티는 엘링 홀란을 영입하면서 공격수 고민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맨시티 러브콜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전문가들은 케인이 맨시티에서 뛰면 시즌 50골은 넣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보다는 더 상위 클럽에서 뛰는 게 어울릴 거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로즈는 내가 아직 토트넘에 있었을 때 케인과 맨시티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서 케인이 내가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45골을 넣었을 텐데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지금 봐도 케인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맨시티에 있었다면 쉽게 45골을 넣었을 것이라며 케인이 맨시티와 완벽하게 어울렸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7골을 터뜨렸지만 토트넘은 이번에도 우승에 실패한 반면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가까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FA컵 결승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을 떠나지 못해 케인이 후회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들도 토트넘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B클럽이라고 하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 시티 등과 체급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중소클럽으로 분류하기에는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들보다 돈을 많이 씁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라프도 이런 토트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는데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하면 매력이 없는 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토트넘은 새 감독을 물색 중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을 지휘했던 율리안 나겔스만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지 매체 텔레그라프는 나겔스만이 자신의 명성을 걸고 이런 클럽의 감독이 되려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며 오히려 토트넘이 나겔스만에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의 빅식스로 묶이고 있지만 2000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는 팀은 토트넘뿐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챔피언스리그와 FA컵도 못 들었습니다. 21세기 토트넘의 우승은 2008년 카라바오컵이 유일하고 15년 연속 무관이 진행 중입니다. 그나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시절에 프리미어리그 2위와 챔피언스리그 2위를 경험하며 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후 다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 입장에서도 토트넘은 흔쾌히 수락할 만한 매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중요시하며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좋아하지만 우승 말고는 관심이 없는 월드클래스 명장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요구사항은 높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유지하며 리그컵이나 FA컵에서는 우승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기에 월클 감독들은 토트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름난 명장들이 수두룩하게 거론됐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영국 언론 미러는 토트넘이 현재 레버쿠젠 감독인 사비 알론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러는 토트넘이 여전히 알론소를 후보 명단에 넣어놨지만 알론소는 다음 시즌 레버쿠젠 스쿼드 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가 독일에 남을 것이라는 전망에 설득력을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버쿠젠의 미래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3월 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했고 이후 온갖 명장들의 이름은 다 쏟아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명장을 모셔올 것처럼 난리를 피웠습니다. 토트넘은 나겔스만과 접촉했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시큰둥하게 나오자 아쉬울 것이 없는 나겔스만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2021년 조제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다음 감독을 찾기까지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지금과 비슷했는데 이름난 감독들에게 죄다 퇴짜를 맞고 선임한 인물이 누누 산투였습니다. 하지만 산투는 개막 후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지휘봉을 빼앗겼고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감독이 바로 콘테였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라프는 손흥민과 케인을 빼면 중위권 수준이고 손흥민과 케인 외에는 과대평가된 스쿼드라고 토트넘을 요약하며 감독들이 토트넘을 기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에게 차기 감독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하자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나겔스만에게 구단 차원에서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감독직 제안서를 부인했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은 팬들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레비 회장의 무능에 분노하고 있고 빌라전에서 토트넘 원정 팬들이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레비 아웃을 외치며 레비 회장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은 나겔스만을 두고 토트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레비 회장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토트넘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비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토트넘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여태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기존의 선수들로는 절대로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대적인 선수 개편이 필요한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손흥민 선수도 같이 이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새술은 새 잔에 담아야 합니다. 레비 회장은 괜히 기존의 선수들에게 미련 갖지 말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돈 많이 주는 구단에 가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